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박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끝낸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인 16일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6일간 진행돼서 최장 파업 동률입니다. 2003년에도 5월 1차 파업 때는 정부가 백기투항하면서 합의가 타결됐는데 8월 2차 파업 때는 화물연대가 내부 분열로 무너질 때까지 정부는 엄중 대응으로 버텼습니다. 이번 역시 그때와 판박이로 2차 파업은 원칙 대응에 나서며 결국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화물연대가 빈손으로 파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뭐 여론이 안 좋아서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대부분 할부로 차를 사서 이걸 몰아서 돈을 벌다 보니 파업으로 며칠만 일을 못해도 생활비는 못 벌고 자동차 할부금 같은 나갈 돈만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난 6월 파업 때는 정부로부터 코로나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엔 수익 보전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다 업무 개시 명령으로 자칫 밥줄까지 아예 끊길 수 있는 데다 정부가 1년간 유가 보조금을 끊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압박을 해서요. 결국 생계 위협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그렇군요. 송찬욱 기자. 대통령실은 그럼 뭐 원칙을 고수했던 게 통했다 뭐 이런 평가입니까? 네, 일단 제가 뭐 화물연대 그 투표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이고 대통령 원칙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였는데 결국 하나도 얻지 못했죠. 반면 대통령실은 유일한 요구사항인 조건 없는 화물연대 복귀를 얻어냈습니다. 이 파업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화물연대 파업 때 16일과 같은 최장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이 버틴 결과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은 61.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버텼다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실도 16일간 버티는 데 있어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겠죠. 대통령실 애초에 뭐 반정부 성격의 이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왔었는데 이 윤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29일 시멘트 출고량 90% 이상 감소라는 고비 상황 속에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한 걸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곧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끝까지 불법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게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잃게 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그동안 선 복귀 후 대화를 이제 외쳐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가 복귀를 했으니까 이제는 대화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대화 테이블은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파업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안전 운임제 관련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논의보다는 이 파업에 따른 피해 책임에 더 초점을 정부가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물연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다른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 테이블이 열려도 기업들의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그리고 운송 시스템 개편 문제를 논의한 뒤에야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파업 중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작은 불법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들의 관행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업 불참자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노조원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거부, 교사와 방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들어온 이제 시청자 질문이요, 박 기자. 가장 많은 게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16일간 했으니까 꽤 피해는 컸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손해를 본 화주,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추산한 어제까지 출하 차질액은 4조 1,4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산업별로 보면 시멘트 1,200억 원, 정유 6,700억 원, 철강 1조 5천억 원, 석유화학 1조 4천억 원, 자동차 4,100억 원입니다. 이 정부는 겉으론 조건 없는 복귀를 외치며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화물연대 조합 투표가 부결될까 봐 조마조마 애를 태웠거든요.
이 운송 거부 2주가 넘어가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공장들은 제품 쌓아둘 곳이 없어 내일부터 가동을 부분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송 기자, 이거 한번 네. 물어볼게요. 사실 파업 전에 안전 운임제를 이제 3년 연장해 주는 거는 이제 말을 했었잖아요, 정부가. 그랬었죠. 복귀를 했으면 뭐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부의 네. 입장 아니다. 원점 재검토다. 이겁니다. 네. 화물연대에서는 약속 왜 뒤집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3년 연장은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을 때의 얘기였던 거지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이라는 게 이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이대로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강경한 대통령실이지만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상태니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 기자, 뭐 노동계 쪽도 뭐 그냥 뭐 계속 물러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14일에 원래 민노총 종파업을 예고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요. 민노총은 14일 총파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건설 노조와 택배 노조마저 대우를 이탈하자 아예 올 겨울 동투를 접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쟁의권이 발생하는 내년은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봄 춘투로 시작해 여름 하투까지 민노총은 새 결집 총력전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저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박지혜 기자였습니다.